굉장히 핫한 물건이었어요. 당시에 가수 정지윤 씨가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와,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또 한 몇 년 있다가 팔았어요. 한 5년 만에 팔았는데 굉장히 기대 수익을 많이 내고 매각을 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인들도 좀 많이 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이 물건은 감정가가 87억 5천만 원이에요. 서울 초고가 아파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좋은 물건들은 경매 시장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오랫동안 불황이었고 또 이렇게 좀 부유하신 분들도 이거를 피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이나 용산이나 이런 곳에서 초고가 아파트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류의 물건들이 몇 개 나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남동에 있는 나윈원 한남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저는 이 물건을 최고가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됐다, 이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걸로는 이 물건이 한 100억으로 마지막에 거래가 됐다라고 뉴스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가 78억 5천만 원으로 물건이 나왔어요. 전용 63평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초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나인원 한남, 이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604호 이 물건이고요. 이제 신건으로 나왔는데 신건 자체가 좀 되게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거래가 100억이었고 한 대 지금 78억 5천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요번에 입찰을 하시지 않을까. 여기 지금 입찰 수익 분석에서도 지금 입찰하세요 라고 나왔거든요. 이제 실제 거래 가격이 2월 달에 99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00억입니다. 대단하죠? 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100억이고요. 전세가가 65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신건의 가격이 78억이기 때문에 80억 이상을 써도 한 20억은 남는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에 낙찰이 될지,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될지 굉장히 제가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얼마에 누가 낙찰을 받을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는데요.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게 사실 권리 분석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선순위 전세권이라 그래요. 가장 위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다르거든요. 임차권은 전입 확정 배당, 이거를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날짜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전세권자가 가장 선순위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세권이 50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50억 이상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액 배당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 있지만 모두 배당을 받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이 한 85억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전세권 금액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하로 쓴다 하더라도 또 인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권, 특히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조금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물건이 지금 이 전세권자가 2명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제 가족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원래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오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나만 기재하면 좋을 텐데 칸이 3칸으로 나누어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칸에는 권리신고한 거, 세 번째 칸에는 현황조사, 이렇게 각각 조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보가 무슨 정보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잘 보면 결국은 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50억 원에 전세를 살고 있고 전입신고도 뭐 같은 날 했고, 이렇게 전입신고 날짜는 7월인데요. 전입신고 날짜랑 상관없이 전세권 설정한 날이 5월이기 때문에 5월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와 임차인 전세권자 김땡땡님의 아들이 유땡땡이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여기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해야 돼요. 그 전세권자가 나는 돈 필요 없고 난 그냥 여기에 내 전세권을 주장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 선수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경매 신청을 했는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전세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대로 배당 요구를 했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핫한 물건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초고가 물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 사실은 얘가 아파트인데요. 이쪽에서는 고급 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담동 상지 리츠빌 카일룸 2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가 예전에 제가 경매 교육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핫한 물건이었어요. 당시에 가수 B 정지윤 씨가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또 한 몇 년 있다가 팔았어요. 한 5년 만에 팔았는데 굉장히 기대 수익을 많이 내고 매각을 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인들도 좀 많이 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여기 좀 핫한 곳, 연예인들 많이 사는 곳, 뭐 정지우 이런 분들도 여기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감정가가 87억 5천만 원이에요. 유찰이 됐죠. 초고가 아파트니까 유찰이 돼서 70억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장 입찰가는 여기가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래가 한 번 되면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소개로 그분들끼리는 그렇게 거래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최저 매물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저 그냥 한 76억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권장 입찰가가 이야기해 주네요. 이 권장 입찰가 76억이 왜 나왔는지를 봤더니 시세가 안 나오네요. 역시 시세가 안 나오고 시세가 없어. 이런 물건들, 고급 물건들은. 그래서 최저가에서 조금 더 해서 이제 했는데요. 여기 가격을 확인하세요 란에 정보가 부족해서 제공할 수 없어요 라고 나오네요. 현장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현장 가서도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은 중개사님이 그냥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세금이나 기타 비용들이 워낙에 이제 물건이 크다 보니까 세금만 약 3억 정도 드는 물건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매각 가율이 64% 정도 됐었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명 더 있다고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한 게 아니에요. 신고한 게 아니라 현황조사서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든요. 2018년도 3월 6일에 전입을 했는데요. 이 집의 등기부 상에 보면 2018년도 2월 20일에 이전이 등기가
이제 매매로 이전이 됐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60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저당이 이거 외에도 신협들이 줄줄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박땡땡 님이 실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근데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황을. 매우 아마도 이분은 가족이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서류상 확실하게 이 사람은 가족이다라고 얘기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가족이겠지만 이게 되게 조금 애매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초고가, 이게 만약에 좀 저렴하게 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워갖고 다 못 들어오고 그냥 아무도 안 들어오고 70억에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알아내겠죠. 그래서 근데 다만 위험이 이만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가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에 진짜 임차인이라면 낭패도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은 조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실제 이 상황 정황상 아니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가족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서류상에 이 사람이 가족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대출할 때 그럼 이 선순위 임차인 누구냐? 가족이라는 서류를 갖고 와라. 서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전에 이러저러한 거. 제일 좋은 것들은 현장에서 듣는 건데 초고가 아파트에서 현장에서 그 얘기 듣는 게 사실 쉽진 않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물건인데 너무 괜찮기 때문에 탐내는 물건이죠. 네. 자, 이번에는 압구정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쵸. 엄청 초고가 아파트 치고는 다소 저렴한. 네. 현재 최저가가 23억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29억 9천이었는데 1회 유찰을 해서요. 23억 9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74제곱이라서 전용 23평짜리고요. 16층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이 최근에 마지막에 거래가가 29억이었고 또 매물도 28억 9천, 그래서 약 29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저가가 23억이니까 적정 타이밍이죠. 그래서 리치고에서는 입찰 권장가를 26억 5천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 보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세금이 한 1억 3천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난달에 매각가율이 64%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인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잖아요. 압구정에 지금 이슈들이 있는데 압구정 아파트 지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시공사 절차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 물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압구정 1차가 작년에는 34억 원에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거였던 건데 그래도 감정가보다 더 높은 낙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한번 유찰을 했다는 거죠. 작년보다 지금 시장이 작년 10월에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얘는 한번 유찰을 했는데 이 권장 입찰가보다 다소 높게 낙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사이즈 큰 물건들이 낙찰가가 한 33억 원 보통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3억 9천만 원이 최저가라는 건 꽤 괜찮은 가격으로 예측이 되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물건에 입찰을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낡고 오래돼서 실제 거주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텐데 취득세도 만만치 않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압구정 미석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 1회 유찰에서 너무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다는 거.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전입을 한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채무자 겸 소유자. 소유자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써주셔도 뭐 그냥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행히도 알 수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지 않고 채무자 겸 소유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여러 번 이제 소유자가 이 물건의 진행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계속 진행이 됐고 결국은 이제 유찰을 해서 4월 23일에 진행을 하게 됐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